초중고니까 곧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프로테이지는 더 올라가겠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보험고 학생들도 아마 뜨끔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러니까 도박이 왜 위험하냐면은 내가 이제 범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도박이라는 거는 사회적 범죄예요, 사회적 범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살해하거나 누구를 상해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또 절도를 하거나 또 사기를 치는 거는 개인적 법익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래서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저걸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금방 그걸 죄의식을 느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사회적 법익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고 피해를 누가 보냐면 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라는 거는 개인적 법익도 있고 사회적 법익도 있고 국가적 법익이 있는데 이런 도박이나 마약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하더라도 내가 내 돈 가지고 도박하는데 뭐 잘못이 하는 의식이 깔려 있어. 내가 내 돈 잃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의식이 좀 덜해요. 그리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공통점인 게 중독성이 강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절도도 다른 일반적인 범죄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특히나 마약이나 도박은 한번 하게 되면 또 하게 돼요. 자꾸 유혹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죄의식이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도박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뭐 적게는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또 많게는 뭐 몇백만 원, 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약하다.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그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이렇게 도박하는 거 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도박하잖아요. 고스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카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는데 저걸 많이 하게 되면은 건전한 사회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의 건전성이. 그래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법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을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할 때는 안 좋은 범죄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국가가 사회가 그런 건전한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저런 게 한 빠졌으면은 하지 말라고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되네. 계속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액수에 관계없이 이제 끊어야 돼요 저거. 점점 횟수는 늘어나고 점점 도박을 하는 시간대가 이제 일률적이지 않고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점점 액수가 늘어나요.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마약도 그렇고. 여기는 마약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도박에 대해서는 되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경찰에서는 우리 보호도 이제 충북 도경에 소속돼 있는데 올해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도박 근절. 그래서 이제 그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단속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경찰서장이지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틀은 거니까 귀담아 드시고 혹시라도 여기 아까 통계를 보면은 40% 38.8%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최소한 50% 이상은 될 거예요. 한 번쯤 경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 여러 명이 아마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걸랑은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경찰서에서 뭘 했냐면은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고 경찰서에서 내부위원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 성인들처럼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고 선도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형사 입건할 거를 직결 심판을 보낸다든지 직결 심판을 보내는 거를 훈방 처벌하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청소년 도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흔히 이제 언론에서 14세 미만은 처벌 안 받아, 청소년들은 처벌 안 받아 하는 그런 약간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런 조금 호도되는 언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만 14세 미만이면 중학교 2학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그 촉법 수준에 해당돼 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 보호 처분을 받아요 법원 가서. 그럼 그게 다 나중에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14세가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미만 14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다 하더라도 다행히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훈방청구를 받으면은 기록이 안 남는데 입건이 되거나 그러면 그 전과 기록이 된다고. 그리고 항상 유념해서 하고 그다음에 도박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해야 처벌받을까 궁금하죠. 보통 50만 원 이상 되면은 다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총 액수가.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50만 원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액수가 5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제 형사 처벌까지 받으니까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심사위원회 쭉 보니까 그 바카라 사이트에 그거 들어가서 했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항상 유념해서 친구들 혹시 그런 친구들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거 하는 거 자랑 안 해요 절대. 나중에 성인 되면 후회될 일이니까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북청에서 홍보 영상도 만들었는데 양궁의 김우진 선수 알잖아요. 네. 그래 업무 회박도 했고 했는데 제가 한 발 한 발에 집중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올바른 자신의 꿈에 집중하세요.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김우진과 함께합니다.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지? 도박은 절대 맞지 않는 선택이야. 확실한 건 도박은 범죄라는 거. 우리 정정당당한 청소년을 대라. 김우진 선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 옥천이잖아요 옆에 바로. 그래서 우리 저기 충북 경찰청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 대사로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 올림픽 때 많이 응원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모두에 절대 도박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를 했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경찰서장이지만 여기 계급 경찰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내 꿈이 경찰이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 아마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대학교 이제 갈 때부터 이제 혹시 경찰행정학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소방 또 군인 또 내가 나가서 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아마 아마 지원해서 이제는 조금씩 사회에 문을 열고 나갈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은 제가 좀 살아온 그 과정, 좀 도움될 만한 거 그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경찰 혹시 이제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경찰인데 저는 아까 올 초에 왔다고 그랬죠? 2월 5일 날 경찰 들어오는 인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순경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로 해가지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찰 대학을 나와서 경위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그 로스쿨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시라고 했는데 행정고시 사법고시 있잖아요.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죠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또 경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순경부터 시작했어요. 네. 순경으로 따지면은 경찰은 계급이 11단계 있어요. 11단계.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쭉 올라가거든요. 지금 제가 총경을 다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꿈도 있었지만 제가 순경 들어올 때 저보고 누가 쟤는 나중에 총경 서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의심스러웠고 경찰학교 교육받을 때 총경이라고 꿈을 썼지만 사실은 저도 조금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센 게 뭐냐면은 마약? 마약이 아니고 젊음이요, 젊음. 네, 여러분들처럼 젊은 거.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도 밝고 다 잘생겼는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젊음이 왜 무섭고 힘이 세냐면 나이 먹어서 내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미래가 젊을 때보다는 약하다. 그리고 젊을 때는 내가 좀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반드시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젊음이라는 그렇게 훌륭한 자산이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좋은 청소년기를 거의 지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시기를. 그래서 젊을 때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 안 해요. 왜? 나도 공부를 그때 못했으니까. 나도 여러분들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학창 시절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안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살면서 큰 실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실수는 안 했고 또 살면서 그때는 조금 공부도 안 하고 그랬지만 살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게다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경찰도 들어오는 그 관문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맨 그 공무원으로 따지면 구급공무원 있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맨 밑에. 저는 순경부터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경찰서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그 경찰 계급에 대해서 경찰 계급은 11단계 있어요. 11단계. 순경부터 11단계.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9단계. 구급공무원부터 1급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내가 이게 지금까지 한 9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안 되고 한 2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경찰을.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돌아보면 가끔 혼자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경찰 혹시 꿈 있는 사람은 내가 경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경찰 하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경찰 하면. 그렇지 이제 그거는 어디 가서 풀어 똑같아. 경찰 하면은 범인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경찰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행정, 사법, 입법이잖아요. 이렇게 행정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사법은 법원이나 사법부에서 하는 게 이제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내내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경찰은 좋은 게 뭐냐면 행정기관이도 되고 사법기관의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입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기관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게 행정기관적인 요소가 더 커요. 경찰은 범인만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법인 잡는 뭐 형사과도 있고 뭐 수사과도 있고 또 뭐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지만 그 외에 교통도 있고 경비도 있고 시설을 잡고 그 교통의 행정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대규모로 이렇게 막 어떤 밀집되거나 인파 관리가 필요하면은 경비 기능이 나가요. 경비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FBI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수사 경찰도 할 수 있고 행정 경찰도 할 수 있고 계급 일반주의라서 계급만 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경찰 들어가면은 범인 잡는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즘에 재난이 조금 그 관심이 있으니까 나 재난 분야에 관심 있으면 그쪽에도 근무할 수 있고, 또 난 교통 보니까 교통 제목이 멋있어. 난 교통 한번 경찰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교통도 할 수 있고. 네. 또 나는 내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경무 기능에 가서 또 내근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경찰은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경찰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 다양한 업무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가 또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경찰서장 하면은 그거를 다 관장을 해야 돼요.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찰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의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 보면은 자랑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고 대학교도 나왔는데 난 대학교도 뭐 서울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지방대학교 나왔어요. 네. 지방대학교, 지방에서도 뭐 유명한 대학교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뭐 이름은 안 썼는데 여러분 대학교가 뭐 좀 저기 한데 가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또 나중에.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석사 박사 있죠? 석사 박사도 저는 경찰 근무 재직하면서 다 취득한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내가 이걸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해서 석사는 우리 이제 수사 쪽에서 그걸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박사는 회복적 경찰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는데 처벌만의 능사가 아니다. 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됐는데 그래서 제 논문을 많이 인용한 그런 문구가 많이 나와요. 나는 그걸 개방해놔가지고 저 그런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경력이 있는데 제가 아까 한 28년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이 넘었어요. 이제 50대 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파출소 근무부터 시작해서 지구대 근무도 해보고 형사생활도 해보고 또 뭐 있어요. 전경대 가서 또 전경대장도 해보고 또 뭐 경비교통과장도 해보고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기억이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저기 경정 계급은 무후가가 3개거든요. 제 전 단계. 그러면 이제 일선서 과장을 하는 거고 도경찰청 상급 부서 가면 계장을 해요. 계장. 그때 내가 9년 동안 뭐 했냐면은 주로 감사 감찰을 했어요. 감사 감찰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그 언론에 이제 감사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감사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을 이렇게 점검하고 감사하잖아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점검하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사항을 발견해내고 또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 행정기관에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도경에서 감사 감찰을 오래 했어요. 계장을. 감찰은 말 그대로 내내 감찰이나 감사나 대등 소유한 건데 감찰은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비위를 적발해서 징계를 매기는 거고 감사는 결과적으로 비슷하지만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 감사인데 제가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 스스로 많이 마인드 컨트롤이 된 것 같아요.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비사례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대상자가 어떤 그 표정부터 말하는 것부터 후회하는 그런 일상부터 또 소청심사를 불복을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 가면은 거기 따라가서 제가 간사를 맡아서 가보면은 얼마나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원부에 사원부 임금 옆에서 저 잘못하는 사람 나와 해서 곤장 치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로 따지면 감찰 그거인데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제 생활도 많이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금까지 아무 이상 온 것도 내 자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몸소.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제 학창 시절 때로는 또 나중에 성인이 되기 직전에 어떤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가 때에 따라서 나중에 내 발목을 잡아 인생에서. 우리도 이제 경찰까지 잘 들어왔는데 경찰 들어와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비위를 저지른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업무를 태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또 도박을 한다든지 경찰관으로서 준수하지 않은 일탈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거에 받는 대가가 반드시 붙어요. 그런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언론에 막 나와. 어느 서 누구 순경 경장 음주운전 왜 적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공무원들은 그거 해도 언론에 안 나오는데 경찰관은 반드시 나와요.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항상 제복을 입고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난성이 높아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또 그만큼 신고받고 나가면은 쉽게 경찰관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 공무원 중에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더 높게 요구를 하죠, 많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음주운전해서 징계를 해요. 징계하면 징계 종류가 많아.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징계라고 해가지고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중징계야. 그러면 이제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당돼. 정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무를 정지시키는 걸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 3개월 하면 3개월 동안 근무를 못해. 그러면 못하면 월급도 거의 안 나오고 그 집에 또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3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복직을 하잖아요. 근데 징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징계를 저렇게 한번 내가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큰 실수를. 그러면은 그게 제대할 때까지 따라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고 쟤 저번에 음주운전했대. 쟤 받지 마. 올해 또 승진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저 기관 다 망쳤는데 쟤를 무슨 승진을 시켜. 속된 말로 낙인이 된다고 낙인. 낙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처음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의욕이 상실하는 거예요. 자꾸. 의욕이 상실하고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생계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가 비전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젊었을 때는. 그런데 저런 비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고. 그때 술 먹고서 누가 음주운전 하려고 그랬겠어요? 술 먹고서 그냥 술 기운에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실수가 실수로 안 끝나더라 이거예요. 징계 받으면 끝나겠지 하지만 징계 받고 나서도 영원히 따라다닌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봤어. 다양한 유형의 징계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피부로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저거를 처리하는 담당 계장인데 내가 총괄 계장인데 경정인데 내가 저렇게 바르지 못한 행동했을 때는 어떡하지 하는 거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꾸 나를 이렇게 정지하는 기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업무 수행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하나의 큰 뭐라 하지 전환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의 업무 시기가 막 그때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만 보면 금방 알아. 쟤는 나중에 비위를 저지르는 놈. 음주운전 한 번 한다고 적발되는 게 아니거든. 쟤는 업무가 태만한데 뭐 꼭 문제가 날 것 같은데 꼭 나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세상은 반복되면은 반드시 적발이 된다.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하면은 누군가는 신고를 하든 누군가는 가다 사고가 나든 그 적발이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가 그래. 네, 여러분들 혹시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위원회 열죠. 학교에서도 동료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위원회 열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 타 학교로 전출하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또 받겠죠. 받으면은 그게 영원히 기록부에 남아 있을 거야 아마. 학생들 생활 기록부에. 그럼 볼 때마다 후회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볼 때마다 고등학교 생활하면 짜증이 나고 생각날 때마다 나는 좋은 추억이 없는 거야. 나 그때 전학 갔지.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전학 오면은 누가 반겨주나? 쟤 저래서 왔대 소문 다 나잖아. 절대 그런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작은 실수는 해도 돼도 그게 아마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러분들 특히나 밖에 나가서도 내가
가끔 가다 보면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학생들. 그러면은 몇 번 할 때는 이게 적발이 안 돼. 나중에 하다 보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 신고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입건되잖아.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적발이 됐을 때는 이미 수회 반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럼 혹시 남의 그 무력이 있어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특히 요즘에는 SNS 이제 핸드폰으로 음란물 이런 거 전송한다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재미 삼아가지고. 근데 그거 전송했다가 다 처벌받아요, 그거. 그런 거 학창 시설에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도 항상 유념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경찰 생활하면서 좋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항상 그 귀담아 들어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여기 고3도 있을 텐데 고3부터 대학교를 가게 되면 사회에 초입이 이제 초입이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주변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해라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뭐냐면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든 대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있고 교수님이 있고 또 동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 그 2차 집단 자체가 사회로 옮겨가는 것 뿐인데 사회에 옮겨가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하나는 나 개인과 하나는 그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 그게 두 개가 잘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개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조직만 생각해서 안 되고 양자를 잘 균형 맞춰서 생활을 해야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키워드 보면은 개인의 능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경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업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형사과 근무하면은 남들보다도 범위를 더 잡아서 실적을 올려야 되고 내가 또 어디 다른 거 하면은 내근을 하면은 계획서 기한을 멋있게 세워가지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나타내고 이런 업무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거야 아마. 네, 하려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력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쭉.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내가 개인의 능력을 노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자격증 따는 것부터 내가 어디 취업하면 그 전문가가 돼 전문가. 네, 전문가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1등을 해야 돼. 네.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택배를 한다. 그럼 택배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배달 건수 1등 해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도전과 이런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그걸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계속 보완해서 나를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계속.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또 저기 있구나. 경찰로 이제 빗대서 얘기하면은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 중에 이제 학생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학교 가는 거죠? 성적 올려가지고. 경찰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승진이에요, 승진. 내가 만년 순경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직 들어오면은 공무원 들어왔으면 승진. 회사를 차렸다 내가. 회사는 이익 창출이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내가 최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일 테고. 근데 경찰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개인의 능력을 이제 여러 가지 키워야 되는데 승진을 하려면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승진도.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국어부터 과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밖에 나가서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많잖아요.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승진도 경찰이 아까 11단계 있다고 그랬는데 시험 봐서 승진하는 게 있고 또 심사로 승진하는 게 있고 특진해서 승진하는 게 있어요. 아마 언론에서 뭐 특진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진은 말 그대로 그 짧은 기간에 탁월한 성과를 올려가지고 한계를 올려주는 게 특진이고 심사는 뭐냐면 시험이 아니고 1년 동안 쭉 생활해서 상사한테 고과를 잘 받아야 돼요. 인사고과를 잘 받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챙겨야 될 거,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표창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상사도 1차 평가자가 수를 줘야 돼. 그래서 그게 1등이 돼야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시험은 뭐냐면
내가 그 해당 계급에 따라서 시험을 봐서 그 우수한 성적이 돼야 이제 시험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그 경찰은 승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시험도 있고, 그 심사도 있고, 그 특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형사할 때 특진 한번 해봤고, 나머지는 다 시험을 했어요. 내가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경찰 들어오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 아,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나 이러다가 나이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공부?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시험 봐가지고 승진을 몇 번 했어. 4번인가 했어요. 시험 봐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 경찰 들어와서 그때는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외모도 그렇고 좀 외근 형사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주변 동료들이 잘 안 믿었어. 네가 뭐 공부를 해?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하지. 한 번, 2번 승진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정을 해주더라고. 왜 그러냐면 한 서에서 우리 때는 승진도 많이 안 뽑아서 한 서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럴 때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승진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찰 승진 시험은 객관식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나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아빠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더라고. 그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 딱 2글자. 엄마 공부는 반복이야. 걔는 아빠가 원래 공부를 잘한지 알아. 왜 그러냐면 시험만 보면 승진했으니까 걔가 볼 때는 아빠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공부는 반복이야. 그랬더니 뭐 그런 게 그렇게 뭐 쉬운 얘기 하지 말고 너 반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봐. 네가 밤새도록 네 능력껏 하면 한계치에까지 공부해본 적 있어?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본 적 있어? 그래야 그 반복이라는 단어가 너희 머릿속에 들어와.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 한계치, 체력의 한계치를 느껴가면서 공부를 며칠이나 했나. 그러고 내가 그 공부한 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승진시험을 하면은 경감시험은 우리 경찰 시험 중에서 주관식이 주관식이 들어가는 계급이거든요. 경정이. 근데 그때는 내가 충남에서 근무했는데 경감을 1명 뽑았어요. 1명. 근데 그때 경감을 뽑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순경으로 들어왔다고. 경찰대 나온 애들도 있고 간호부생 나온 애들도 있고 고시 나온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명 뽑는다고 했어. 그래서 근데 나 인사고과도 안 좋았어. 시험이 60% 인사고과 40% 들어가는데 인사고과에 양 맞았어요. 게다가 속으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내가 3명만 뽑으면 합격할 수 있다. 스스로 이제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1명 없더라고. 그래서 절망감이 많았는데 발표했는데 내가 합격했어요. 어떻게 합격했냐? 나도 원래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그리고 매 계급마다 과목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해보니까 되고 내가 내 주어진 체력적인 머리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은 어떤 시험에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주관식 공부할 때 내가 단문을 75개를 외웠는데 줄줄줄 지금도 어떻게 공부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다 보통 승진시험 1월달에 시험 봐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날이 추워지면은 내 방이 하나 있는데 집에 가면 혼자 의자에 앉아 잤어요. 그냥 마음에 한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으면 마음이 막 급하잖아. 그러면 내가 몇 번 피곤하니까 근무하고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면은 그래서 골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밥 먹고서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러면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가 새벽 2시쯤에 쳐서 깨라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다시 출근할 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공부라는 것도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거를 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몰랐을까? 그때 했으면 내가 아마 나의 진로가 바뀌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때는 했었어. 근데 만약에 진로가 바뀌어서 내가 서울대 가고 딴 데 좋은 대학교 갔으면 지금보다 좋아졌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인생이라면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해야지 하면은 3개월 또 흘러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처음에 공부라는 거는 왜 반복이냐면 모든 과목이 단어의 생소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단어가 어려우면 문장이 어렵고 문장이 어려우면 문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어가 그렇고 다른 과목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 수학 문제도 복잡한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조금 바뀌면 못 푸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신할 수 있어요. 공부는 반복이다.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머리 아무리 좋아도 반복 안 하면 까먹어요. 사람의 기억력은 열흘 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아 그때 서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공부는 반복이라고 했고 내 신체의 한계를 한번 느껴보라고 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작심삼일 되지 말고 한 6개월만 참고 해봐요. 그럼 쫙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경찰도 이제 그 개인 업무 능력을 키우려면은 승진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야 돼요. 가서 업무도 해야 되고 심사가 됐든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화면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까 벌써 40분이 갔나요? 몇 마디 안 했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집중 안 하면은 2시간 할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대학교 가야잖아요. 어른이 되잖아 이제.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든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나는 내 개인을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할 때는 내 개인 업무 능력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하냐면 조직을 생각하는 조직. 조직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섞여 있잖아요. 내가 보건고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자체가 조직이고 보건고등학교가 조직이에요. 3학년 일반이다 그러면 일반도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나만 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물론 학창 시절은 그게 전부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쯤은 나만 말고 내 조직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50%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집에 가면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어떤 그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도 있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개인도 염두에 둬야 되고 조직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몇 개 정리해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질 않아요. 조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얘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도 학교 오면은 나만 공부한다고 되나? 옆에 사람 떠들면 공부 안 되잖아. 선생님이 나한테 맞추면 학습을 잘해줘야 되고 거기 잘 따라가야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누가 괴롭혀요. 같이 공부하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싫어질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만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조직도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학교 생활보다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더더욱 심해져요. 그게. 개인이 끝나는 게 없어. 개인이 생활하는 사람은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개인 사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이 혼자 사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돼. 식당을 해도 두세 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조그마한 뭐 택배 회사를 하더라도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슈퍼 하나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슈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팔아주나? 손님이 있어야 되고 또 거래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개인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왜 저걸 염두에 두냐면 조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조직 기여를 한번 생각해봐. 나는 조직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이 들어오면은 왜? 질문 있어? 뭐? 그 배지 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은 내 얘기 집중해. 조직이라는 걸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경찰도 마찬가지. 일단은 이렇게 그 경찰 조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담당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담당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이 돌아가 있잖아요.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러면 내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있고, 그죠? 나를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동료도 있고,
그런 조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왜 그 조직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혼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이라는 큰 조직이 범인도 잡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때로는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걸 구성해서 그게 유기적으로 폭발력을 키워가지고 그런 조직체가 돼야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란 그죠? 개인은 안 돼. 예전에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내가 같이 근무하던 내 밑에 있는 직원 둘이서 심사 승진이 때가 됐어.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는 나하고 한 사람은 나하고 같았고 한 사람은 나보다 2살이 많았는데 연말 되니까 심사 승진 때가 됐는데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마다 밤 10시까지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는 열의도 강하고 성실하고 자기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아침도 일찍 나오고 저녁도 남들 다 퇴근해도 혼자 나와서 공부를 해.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업무 능력은 좀 부족해.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잘하냐면은 동료들 뭐 있으면 다 도와줘. 왜냐면 사람마다 발달된 게 다 달라요. 특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 다르다고. 자기 잘하는 게 달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운동 잘하는 친구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수학 잘하는 놈이 있고 국어 잘하는 놈이 있어. 취약점이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이 또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거든. 근데 B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료가 어디 뭐 상을 당하거나 모든 애경사가 있으면 쫓아가서 막 도와줘. 자기 일처럼. 그리고 또 어떤 뭐 조직에서 분위기가 안 좋거나 뭐 어떤 뭐 상사한테 질타를 받으면 야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하고서 자기가 직원들도 같이 가서 커피도 사고 이런 친구예요. 그런 이제 여기 아까 2살 많은 사람은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됐는데 누가 됐을 것 같아요? A가 됐을 것 같아요? B가 됐을 것 같아요? A가 됐다는 사람 손들어봐. A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A B가 됐을 것 같다는 사람. B가 되는 게 조금 많은데 결과적으로 B가 됐어요. B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가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일은 다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피는 거야. 그럼 불만이 많은 거야. 내가 다 했고 일 다 했는데 왜 B는 쟤가 승진했냐 이거지.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심사라고 했잖아요. 심사를 누가 평가한다고? 상사, 동료가 평가해요. 아까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뭐 다른 평가다고 막 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그 친구가 하도 그래서 야 내가 저기 소주 한잔 사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를 했어. 야 너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걔는 회의 때도 지 얘기만 해. 회의 때면 지 업무 얘기만 계속 해. 남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아. 왜냐면 사무실 여러 명 있으면은 다 담당 업무가 다르잖아.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둘이서 같이, 저기, 335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팀을 이뤄서 하는 업무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 업무에서는 관심이 없어. 지 업무만 중요해. 그리고 그 업무를 위해서 밤새까지 계속 해. 계속. 그리고 남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운전 안 해. 걔는. 가만히 있다가 나가. 지 업무하고. 출장 나가 빨리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이제 편하게. 야, 너는 왜 너 안 됐지 않냐? 그래서. 내가, 뭐, 빼기도 됐겠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내가 그래. 너는 직원들이 너랑 있으면 재미가 없대. 너랑 있으면. 내가 내 얘기 딱 듣고서 한동안 말 못하고 한참 있다 멍하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야, 조직이라는 거는 너 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너 없어도 저기 돌아가. 저 사람 없어도 저기 돌아가고. 그런데 저 사람을 왜 우선시켰냐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난이도 발벗고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동료가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아침 일찍 오면 자기가 먼저 청소도 하고 뭐 하다못해 비품이라도 사다 놓고 이러잖아. 나이 먹어서도. 그래 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조직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A라는 사람 나만 생각한 거야. 나만 혼자 많이 느낀 건데 여러분들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다르다고 누구나 다 그거는 인식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마음적으로 느껴야 돼. 나는 내가 40대 중반에 돼서야 사람이 다른 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내 직원들 같이 되고 있던 하급자들한테 야 너는 왜 쟤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해? 너 게으른 거 아니야? 막 뭐라고 했거든? 내가 그런 걸 반복 여러 해를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고 남성과 여성이 달라. 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해. 엄마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다 끝난 얘기를. 근데 여성은 남성과 달라서 감성이 좀 달라서 그걸 풀어줘야 돼.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릿속이 다르고 공부 못하는 사람 머릿속이 달라. 또 막 떠드는 애들 머릿속이 다르고 다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아까 그 사회 나가서 리더라든지 관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돼.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리고 사람은 엄청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작어?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제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더 큰 상처, 그 마음에 그 아픈 상처를 주면 평생 가요, 평생.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그 졸업해도 동문에서 나오지도 못해. 나이 먹어서 보기 싫어, 걔도. 지금도 그런데 뭐. 그래서 상처는 아무래도 흉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화해를 해도. 내가 누굴 때렸어. 화해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피해자가 그거 잊어먹을 것 같아, 평생? 걔 얼굴만 보면 떠올라, 나이 먹어도. 절대 남한테 상처 주는 일 하면 안 돼. 이제 조그만 실수는 이렇게 화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큰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 그 출발점을 다름을 인정해주는 순간 걔를 존중하게 되고 걔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듣고서 혹시라도 내가 평소에 나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